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때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고 야단도 쳤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법을 어긴 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을 때는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2번이다. 그동안 최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라면 또 다른 관여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 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숙한 업무 처리도 바로잡아주는 것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통화에서 최상병 사건이 논의됐을 거라는 의심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은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은 회수됐지만 그날 통화에서 최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참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그 참모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고 장관에게 야단도 쳤다는 건데요. 통화 내역 공개로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의 설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의 말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에 의해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VIP 경로설의 핵심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느냐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묻자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혐의 있음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혐의자 축소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2일 경찰에 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3차례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의 해명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야단 맞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의 해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안보실 누구하고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이 전 장관 측에 브리핑 취소 직전 걸려온 02800 대통령실 전화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오늘 그 전화가 브리핑 취소와 무관하다고 잡아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관련자들의 거짓말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1일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던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당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지원했다고 주장했던 VIP 경로설은 김 사령관 자신이 대통령 경로를 직접 언급한 녹음 파일이 연이어 복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해서 최상병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도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첫날인 어제부터 1박 2일 단합대회를 시작했던 국민의힘은 단결해 싸우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부쩍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선 여당 내부에서도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단합이었습니다.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운다.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5개 분야 31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팀워크를 다진 1박 2일 워크숍에선 어퍼컷 포즈를 연출한 윤석열 대통령부터 당 지도부까지 내내 단일 대오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소수가 다수를 물리치는 역사였습니다. 성서에서는 수를 세는 것 자체를 죄라고 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 더 심화된 상황에서 소수 여당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벌써 총선 참패를 잊었냐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너무 한 몸이 돼서 기꺼이 용산의 하수인과 거수기가 돼 참패한 것을 벌써 다 잊었느냐고 썼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도 민생은 내팽개친 채 대통령 심기 경호만 하다 패배하고도 똘똘 뭉치자를 외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떴습니다. 지나간 건 잊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실책과 과오를 잊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08석의 소수당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는 물론 어느 상임위 하나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여당의 단일 대오 구호는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는 위기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둘째 날인 오늘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의 표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이번엔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부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 법안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21대보다 수사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물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7대 의혹과 관련 공무원의 불법 행위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해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최장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엔 18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 종합특검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이틀 특검으로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범야권도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별도로 최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윤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며 힘을 보탰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도부는 내일 장외 집회를 각각 열고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법대로 일주일 뒤까지 원구성을 하겠다며 강성 의원들을 주요 상임위에 배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쾌한 기색으로 거대 야당의 주도권 잡기 공세라며 끌려가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둘째 날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첫 본회의 뒤 3일 안에, 즉 다음 달 7일까지 정하도록 한 국회법을 지키자며 표면적으로는 원칙론을 강조한 듯하지만 이어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를 좋아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헌법상 권한이라며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법대로 한다며 야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온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편 겁니다. 안 되면 밀어붙일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목리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국민의힘은 즉각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상임위를 결정하는 원구성은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협상권을 가졌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나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께서 이재명 당대표 1인 체제로 1인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붙이려 한다면 소수 여당은 굳이 맞춰주며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담당인 운영위의 추미애, 각종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의 정청래, 박지원 등 강성 의원들을 여당과 충돌할 주요 상임위에 대거 배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희망 상임위를 조율하면서 상대적으로 진행이 더딘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